안녕하십니까. 예, 하근영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정말로 2013년도 완벽한 합격을 하는 그런 과정을 시작합니다. 열린공무원학원에서 그 독서실에서 이번에 6명 합격했는데 총 공무원 수험생이 10명이 안 된 걸 생각한다면 대단히 높은 합격률이죠. 정말로 전국적으로 최고의 합격률인데 이번에는 정말로 100% 합격률. 합격자 발표할 때마다 기쁨 대신에 항상 있잖아요. 기쁨 대신에 합격한 사람들에 대한 기쁨 대신에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아픔들 그런 것들이 늘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거 없는 정말로 한 명도 떨어지지 않은 그런 시험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걸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번 강의는 하근영의 2013년 퍼펙트 행정법 강의인데요. 이 강의는 이제 이번에가 완결판으로 찍을 거예요. 그래서 완결판으로 찍어서 올려놓고 쓰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중간에 지금까지는 이제 만약에 법령에 변경이 있거나 판례가 있으면 그때마다 제 카페 아시죠, 그죠? 그래서 하근영의 바른행정법 카페에 들어오셔서 바로바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이 파일 자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데이트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이번에 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뭐 수능하는 시장에서는 진짜 뭐 고화질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데 이건 신림동이나 노량진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 카메라와 그 세팅을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마이크도 2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가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 뭐 들어봤는데 나름대로 강의했는데 강의가 잘 안 됐다 그러면은 잘할 때까지 다 찍겠습니다. 제가 찍더라도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강의는 그렇게 하고, 교재는요, 잘하겠지만은, 교재는 2012년도 하근영의 바른행정법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2012년도 이 경우 지금 새로 개정된 판이 없으니까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우리나라 행정법학 교수 클래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유명한 학자가 두 사람, 우리가 바우퍼, 울레, 우리가 저쪽에 판단 일설할 때 나오잖아요, 그죠? 이 바우퍼, 울레 같은 이런 두 분도 공지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책을 낼 때도 보면 2년에 한 번씩 내요.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도. 예, 그래서 2년에 한 번 내는데, 저는 뭐 교과서 매년마다 바뀌는 것은 뭐 결국은 출판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든지 또 선생의 수입을 위해서 그렇게 매년 바뀌는 거고, 약간 개정된 거 가지고 자꾸 새 판을 사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 만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나중에 문제집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집도 여전히 있잖아요. 그냥 새로 추가되는 거, 그에 추가된 것만 파일을 다 제가 드리든지, 아니면은 그거만 묶으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한 5,000원 이 정도만 이제 스프링을 묶어가지고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앞으로 계속 갑니다. 이 파일로 그대로 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새로 교재를 바꾸어서 할 때는 반드시 그 소스를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판형을 다 공개해가지고 학생들이 그 내용을 추가 비용 없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행정법의 경우는, 총론의 경우는 행정법 전체는 총 6편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6편으로 되어 있는데 5편하고 6편은 강론이고요. 이제 총론 파트는 4편인데 오늘 이제 1편 1장 들어가게 됩니다. 첫날이라서 이제 행정법학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 뭐부터 이야기될지 모를 정도로 양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행정법학에 있을 때 행정법학이란 말이 뭐냐, 이제 이런 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부방법, 우리가 공부 어떻게 할 거냐. 정말로 뭐 저는 행정법 전혀 모르고 저 공대 나왔는데요, 또는 디자인 하다가 왔는데 이 행정법 정말로 내가 점수가 그렇게 높게 나올 수 있을까요? 또 어떤 학생들은 공부해가지고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바로 그 어렵다고 느껴가지고 좌절하는 사람이 더 하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걱정들 하십니다.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내가 걱정할 거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너무 쉽게, 또 너무 반복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끝까지 앉아있지 못하는 거, 내가 끝까지 견뎌내지 못하는 거, 그게 있잖아요, 두려운 거지. 법학 자체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면 법이란 것 자체는 뭐냐면 원래 상식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당연한 상식. 사람을 죽여서 안 된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뭐 왜 안 죽여야 되는지, 그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너무 당연한 내용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이때까지 통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 통치를 받는 사람들 앞에서 굉장한 권위를 내세우고 그 사람들을 문화적으로 소외시키기 위해서 용어를 어렵게 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와지붕,
다 알아듣잖아요. 기와 지붕에 하면 될 걸 가지고 와섭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랑 이러면 될 걸 가지고 도랑이죠. 그래서 뭐 우리 동네에서 이제 또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또랑 하면 될 걸 가지고 국어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 못 알아듣게 함으로써 그런 문화적인 장벽을 세워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죠. 문제가 지금은 참 많이 좋아지셨는데 가톨릭 신부님들 과거에 어떻게 했냐? 과거에 한국 사람이든 그 사람이 멕시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간에 자기가 집전할 때 옛날에는 회중을 보고 안 했습니다. 돌아가 자기는 하나님 보고 얘기한다고 돌아가지고 라틴어를 씹으렸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교회라든지 또는 그 강대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의 근위가 떨어진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법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민주화돼가지고 이 법학 용어도 많이 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 아름답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해결할 문제도 많지만 또 많은 진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뿐이지 내용 자체는 되게 쉬운데 실제로 행정법학이 어떤 거냐 이건데 사실은 행정법학이 어떤 거냐 하는 것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한 20, 30년 전에. 그러나 그거는 자체는 출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안 놓쳐야 될 정말로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규범, 당위, 법. 요거는 이제 법이 갖고 있는 아주 특수성을 잘 표현하는 말들이고요. 그거 자체가 법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들이라서 이 말 자체를 오늘 좀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적 효과라는 말, 또는 법률 효과, 또는 법률 행위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그 말은 도대체 어떤 구조일까? 그 상세히 공부하는 부분이 뒤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뒤에 모든 내용들이 그런 얘기지만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공부 방법인데요. 이 공부 방법은 이제 목표는 뭐냐? 목표는 저는 생각할 때 무조건 100점입니다. 학원에서 이제 보다 보면 뭐 신문들이나 찌라시 같은 데서 학원 강의하고 선생님 강의할 때 내 강의 들으면 100점 맞습니다. 와서 저한테 등록하고 돈 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내 책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데요. 좋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광고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뻥이 허용되고 어느 정도는 좀 과장이 허용되는 거지만은 문제는 그 사람의 동영상 강의를 켜놓고도 그 문제를 풀 수 없는데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건 곤란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로 삼는 건 100점인데 그러면 하근영이라는 사람이 강의를 통해서 100점을 다 갖다 앵겨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않고요. 여러분하고 결합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것들하고 여러분의 거울 반쪽하고 제 거울 반쪽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100점이라는 게 반짝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성심성의를 다할게요. 진짜로 성의를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성심성의를 다해가지고 이번 시즌에서 행정법 좀 한번 완벽하게 끝내보겠다. 특히 처음 듣는 분들은요. 잘 아시겠지만 행정법은 1페이지 첫 글자부터 마지막 페이지의 마지막 글자까지가 바로 그냥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 문장이 다 끝나기 전에는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요. 늘 용어가 붕 떠 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일주일 들었고 2주일 들었고 3주일 들었는데 도리어 의문만 더 커질 뿐이고 모르는 게 더 많아질 뿐이지 아는 건 하나도 안 생기고 내가 이거는 전문에 들어봐가지고 좀 도움됐다는 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얘기가 나오지 앞에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그 중간에도 이제 보면은 한 2편 3장쯤 지나갔을 때는 그런 의문이라든지 불안이 좀 없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소하지. 뭐 법학을 들으니까 한 달쯤 들으니까 내가 이제 한 5, 6시간 정도 들으니까 이제 좀 알만하고 이제 좀 편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없고 마지막 페이지 딱 닿는 순간까지 도대체 뭐야? 나 지금 진도 다 끝나가는데 도대체 이건 뭐지?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고 다른 사람들은 막 듣고 웃고 막 이해를 하고 막 또 질문하러 가는데 나는 그 질문하는 말 자체도 알아듣지 못하겠고 또 질문에 대답하는 선생님 이야기도 못 알아들어서 나는 정말로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섬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본래부터 내가 안 그래도 법학은 좀 자신이 없었는데 원래 이제 생각했던 그건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반복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래서 100점이 나오도록 하는데 선생이 해야 될 얘기는 다 하겠습니다. 여기는 행정법학의 모든 걸 다 가르치기도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수험 법학으로서 선생님이 강의에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제대로 설명하고 이야기해 주는 데서는 제가 할 바를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단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행정계획을 공부하게 되면 목표가 설정되게 되면 수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단이 제일 좋은 점은 뭐냐? 수단은 종합해야 됩니다. 즉 다양한 수단들. 우리가 독서시에서 책을 정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생이 와서 물어요. 선생님, 책을 읽는 게 좋을까요? 강의를 듣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제 대답 항상 둘 다.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쟤는 뭐냐면은 혼자서 이렇게 딱 그 책을 이렇게 정독하는 게 독서실에 읽는 게 좋을까? 동강을 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학습 잘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스터디라는 게 좋을까요? 둘 다. 그게 뭐냐? 방법의 다양성, 다양한 방법들을 다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우리가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가 아름다운 우리가 그 원시 시대 때 그때는 그 지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단순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수렵을 하고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을 위해서 식사를 하고 사람들과 몰려서 같이 놀이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이 길었지, 어떤 지식을 이렇게 머릿속에 갖다 막 그대로 막 갖다 꽂아 제끼는 이런 내용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에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아마 과거에 인디안들이 배운 지식 양으로 치면, 지식의 질이 아니라 지식의 양으로 치면 인디안들이 평생 동안 지식을 갖거든요. 그걸 인간한테 있잖아요. 계속 막 그 딱딱한 의자 앉혀가지고 집중하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갖다 앵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하죠.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막 토 쏠리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뇌를 좀 달래기 위해서 좀 긍정적인 마음도 좀 주는 대신에 자극을 다양화시켜줘야 되지. 안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신경에 보면 역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자극이 반복되면은 더 이상 사실은 반응을 하지 않는 이런 구조거든요. 우리가 여행이 왜 좋냐면, 우리가 늘 보는 풍경 지나가잖아요. 그럼 내가 반응을 안 돼요. 벌써 늘 내가 집에서 눈 떠가 나와가지고 창밖을 그냥 무심코 보게 되는데, 그건 반응을 안 해요. 근데 내가 이제 전혀 새로운 풍경, 내가 안데스산맥 갔다, 또는 히말라야 갔다, 또는 동티벳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또는 라싸로 가가지고 새로운 풍경들을 보게 되면, 완전히 내가 막 활성화돼가지고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는, 만약에 그런 활성화되는 것을 계속하게 되면 치매를 잘 안 걸리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가 필그림, 이제 순례자들이 생긴 이유도 보면 나름대로 인류가 살아가는 방편이고 내가 볼 때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수단은 다양화시키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화시키면 좋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터디 좋아요. 좋고요. 그 다음에 책 읽는 것도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복습하면 좋고, 노트 정리했는 거 다시 정리하면 더 좋아요. 이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정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정리할 때, 내가 아까 전에 그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게 왜 이 글자가 이 다음에 이게 나오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동영상 다시 보는 거예요. 그 이제 이번에는, 과거에는 스트리밍 하는 방식일 때는 동영상 회사들이 몇 번 이상 클릭하면 그때 클릭 못하게 합니다. 왜? 공유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완전히 파일을 줘버리겠다. 파일을 줬을 때 가장 위험한 건 뭐냐? 좋은 점은 뭐냐? 학생들은 그거를 계속해서 수업 들을 수 있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대신에 뭐냐? 나쁜 점은 공급자인 학원형이 이제 위험한 거죠. 왜? 혹시나 이 사람들이 파일을 다른 데 빼돌린다든지 공유한다든지 이렇게 할 그 위험 때문에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위험한 거는 내가 위험하고 학생들은 유리한 이런 방법이 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또 스트리밍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회선을 하게 되고 서버를 빌려주는 회사한테 돈을 지급해야 돼요. 그럼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 제가 부담하거나 학생이 부담하는데 대체로 학생들이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비용이 자꾸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지금은 하나의 실험인데,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수업을 듣는 거야. 그 부분. 이게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더라? 내가 그 이야기 들었는데 뭐라고 했더라? 그게 다시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실강 학생들은 전부 다 있잖아요. 따로 동영상 비용 안 내더라도 제가 다 파일을 공유시켜 줄 거예요. 저한테 보내만 주면은 다 공유시켜 드릴게요. 그게 공유되면 이거 다시 듣는 거야. 또 모르게 또 듣는 거야.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그 하모니카 정말 우리나라에서 잘 부르는 최대의 명인 한 분 계시잖아요. 맹인인가 그렇죠. 악보를 못 보니까 들어서 하게 되는데, 자기는 원래 음악적으로 뛰어나지 않았대요. 그게 왜 자꾸 다 뛰어나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은 모차르트 같은 게 한 번 딱 들으면 다 하잖아요. 얘는 그게 아니고 한 번에도 안 되니까 자기는 수음은 100번씩 듣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확실하게 그 음을 파악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차르트 같은 그런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해서 아는 게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화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래서 그 농강을 다양화시키고 노트를 새로 정리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문제를 한번 읽어봐줘야 돼요.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문제 풀지 말고요, 풀어가 틀리거나 좌절하지 말고, 푸는 거 복불복 아니거든요. 100점 만점 연습을 해야 되지, 처음부터 50점, 60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문제 보고 나서 답을 미리 체크하세요. 그럼 100점 나오잖아요. 답을 체크해. 연필로 체크해놓고 나중에 지워야 되니까. 요렇게 묻고, 지문을 이렇게 배열해가지고 요 답을 이렇게 묻는구나, 요걸 틀리다고 이게 묻는 거고, 요걸 맞는 거로 동원하는구나는 문제를 출제한 패턴을 익혀가면서 내용을 익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이 많은 페이지 중에서 교과서적으로는 익히 페이지가 많은데, 선생은 이 부분에 꽂혀가지고 시간을 할애하고 설명을 굉장히 확대해서 얘기하더라.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수험 도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일 좋겠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나하고 대화하는 거. 친구들끼리 스터디하는 것도 좋고요. 왜? 언어기 때문에. 법학도 언어거든요. 언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 만약에 판결문 같은 거 읽어보면요, 잘 이해한다는 게 되게 많아요. 왜? 내가 그 언어 자체의 생활에 의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언어기 때문에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영어 회화는 똑같아요. 내가 언어 나가서 언어 중추를 통해서 자꾸 말을 해봐야 됩니다. 학생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용어고 개념이에요. 근데 법학은요, 처음 들어온 학생들도 용어를 알아야 되지만은, 그 용어에서 시작했지만은, 마지막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마지막에 판결 내리는 그 결정문 있죠? 그 최종적인 결정문 자체도 뭐냐? 용어로 끝나요. 이때의 공공기관이라 하면 KBS가 포함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KBS가 포함된다? 라고 하는 순간 원고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순간 뭐냐? 원고는 지고 소송 비용 부담하고. 그렇게 우리는 뭐냐면, 이 소송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긴 놈한테는 뭐냐? 소송 비용을 부담 안 시켜요. 진 놈한테 부담시키거든요. 그게 뭐, 이긴 놈은 뭐냐? 뭐 사실은 도랑치고 까지 잡고. 그 다음에 뭐, 진 사람은 뭐 국소권 뭐 하여튼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하여튼 간에, 그런 얘기 있는데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결정되는 게 뭐냐면, 공공기관의 이 개념 자체에 KBS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신문사가 들어가느냐, 언론기관할 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해관하거든요. 그러면, 헌재의 판결,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바로 용어로 끝나요. 그래서 법학은 용어에서 해서 용어로 끝납니다. 처음에 하는 사람도 용어로 들어오고, 마지막에 내가 공부했을 때 그 용어로부터 다시 또 의미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연습해야 되는데, 그러한 용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 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질문을 해야 돼요. 꼭 있잖아요. 내가 질문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질문을 만드세요. 내가 다음 주에 선생님한테는 다음 강의에서, 다음 날 내가 수업할 때는 하루에 내가 질문 5개씩을 해와가지고 선생한테 이 질문 하겠다. 또는 2개씩 해와가지고 이 질문 꼭 하겠다. 2개씩 무조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럼 질문이 없을까? 당연히 생기지. 그럼 질문하려고, 그럼 요거 잘 됐네. 질문하고 보니까 책을 보고 뒤에 나와. 그럼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 질문하고 질문할 말을 구성을 해보거든요. 구성하면 말이 구성이 안 돼. 그럼 이 말 자체를 이제 질문하는 말을 이렇게 구성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순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질문할 필요가 없겠다. 그거 자체가 공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질문을 해놨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예, 이거는 뭡니다. 이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질문이에요. 문이고 답이라면 답은 등가 관계 있는 거예요. 답이고 바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이 바로 뭐냐? 답을 스스로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언어가 토톨로지. 우리가 사실은 그 동어 반복.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뭐뭐라 하면 뭐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법학 개념에서는. 뭐뭐라 하면 뒤에 앞에 있는 뭐뭐가 바로 뭐냐? 개념이고요. 뒤에 있는 게 뭐냐? 개념에 대한 내포를 설명하는 거죠. 사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건 이제 A 콜 A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뭐냐? 행정법학의 얼개를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행정법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요. 또 행정법 또는 행정법학이 있는데, 이 법학이라는 학문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크게는 보통 3가지 또는 2가지로 갈르는데, 그 내용 자체는 차이가 없고, 다만 이제 가지를 몇 개로 보느냐는 정도의 차이지 아무 차이가 없는데, 실제로 뭐냐? 행정법학인데,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행정을 하는 쪽에서 행정을 하는 거지. 행정을 하는 것을 뭐냐? 행정 주체가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냥 행정을 하는 거죠. 좀 너무 거칠고 좀 뭐라 할까? 기분 나쁘겠지만은 하는 거죠. 사실 행정이라는 말 자체가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잉여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뭐뭐를 한다 이거죠. 이거 뭐뭐 한다 이거는 뭘까? 작용이라고 했어요. 작용한다. 우리가 영어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 주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표적인 시작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국가가 뭐냐 이거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뭐냐? 그거는요, 일정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시장을 우두머리로 해가지고 그 밑에 이러한 조직되어 있는 행정 조직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행정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 조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주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수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어 부분을 공부하는 이게 바로 뭐냐? 행정조직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사실은 행정조직이 어떻게 돼 있고, 시장이 권한하고, 그 밑에 부시장이 권한, 또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상하관계는 어떻게 되고, 대등한 기관끼리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런 이제 자기들 이야기고요. 행정을 하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을 하는데, 목적이죠, 목적이. 물론 행정의 목적은 크게는 다 공익을 실현하는 건데, 공익이라도 각자 부담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국가 안전 보장을 또 담당하는 게 있고, 또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게 있고, 공공복리를 정진하는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목적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놈은 또 그런 복리를 정진하기 위해서는 또 돈을 끌어 모아야 되니까 또 세금을 거두는 놈이 있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목적별로 나누게 됩니다. 목적별로. 목적은 다 다르죠. 그냥 물론 세부적인 목적이죠. 목적별로 다 다를 때 그거는 뭐냐? 분야가 한정돼서 재무만 재무 분야에 한정된데, 이게 중요한 용어 하나 나옵니다. 법학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두 말이 있어요. 일반이 있고 특별이 있어요. 우리가 짜장면도 보면은 보통 있고 보통 있고 곱빼기 했잖아요. 일반하고 특별인데, 이거는요, 양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이라는 말은 뭐냐? 범위를 얘기해요. 모두에게 공통되는 이런 의미예요. 어디나 다 적용되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일반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고, 특별은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특별 권력관계 또는 특별행정작용법, 뭐 특별 이런 말을 쓰게 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뭐 뛰어나다, 뭐 엑셀런트하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스페셜이라는 말은 우리가 옛날에 제가 이제 로펌에 있을 때 영미 상표를 담당했어요. 제가 이제 하는 일은 뭐 영미 상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영미에서 상표를 의뢰해 오면, 그럼 이제 하는 일은 우리 변호사나 변리사들이 하고, 나는 그 연락 담당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변호사가 가가지고 법정에서 이런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했습니다 하면은 그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주면 또 저쪽 오다를 줘요. 저쪽도 로펌이거든요. 오다를 주면 이제 제가 대답해 주는데, 그런 건 쉬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저쪽에서 영미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느 회사가 잘할지 잘 모르니까 사건 의뢰죠. 이제 손님도 일거리가 생기는 거잖아. 이게 돈 되는 거죠. 사건 의뢰할 때 뭐냐? 우리가 뭐 옛날 예를 들면 제가 조르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기들도 알아요. 조르단이 있는데, 이 조르단이라는 말의 의미는 한국에서는 조르단이라고도 보냐고 조단도 되고 요단도 되고 요르단도 되는데, 어떤 의미가 한국적으로 의미가 있고 이걸 상표로 등록할 수 있겠냐? 나는 처음 알았어요. 조르단이라는 말 안에는 요강이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좋겠나 이것도 하게 되고, 두 번째가 뭐냐? 과연 이 상표가 한국에서 상표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느냐? 근데 그 대답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액제지만은 걔들은 안 그래요. 난이도에 달라요. 그럼 어렵다 그러면요, 안 올 수가 있어요. 아, 너희들 자신 없는 모양이네? 이렇게 해서 있고, 쉽다 그러면 가격을 깎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가 보내요. 그럼 말이 아무것도 잠깐 좀 어설프죠? 약간 뭐랄까, 사심 있는 말이니까 어설프면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좀 애매하게 좀 약간 그냥 뭉뚱그려 슬쩍 넘어갑니다. 슬그머니 이렇게 구렁이 담론까지 넘어가면요, 저쪽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please be specify and concrete 이렇게 하거든요. 딱 특정해서 명확하게 특정해라 얘기죠. 그래서 법학에서는요, 분야를 이야기할 때 범위를 한정해서 그걸 뭐냐? 특별하고 표현해요. 그래서 만약에 재무행정작용에서 재무만, 군사만, 복리만, 경찰만 하게 돼, 그런 분야별로 나눴을 때, 이게 사실은 따지면 분야별이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분야별로 나눴을 때 이걸 뭐냐? 특별이라는 말 붙여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행정작용법이다 라는 말 써요. 이거는 이제 각 부서가 다 다르겠죠. 그러면 뭐냐면 병무청이 하는 일이 다르고 세무상이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근데 가만 봐봐요. 병무청장이 하는 이 목적은 다 다른데, 병무청장이 쓰는 수단은 어떻게 되냐? 수단은 다 공통돼요. 어떻게 공통되냐면, 병무청장이 있다가 군대 오시오 하잖아요. 영장 보냅니다. 그러면 군대 오시오라고 영장 딱 받으면 다들 칠하죠. 그러면 내가 뭐냐? 군대 가야 될 의무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 군대 오시오라는 이 말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작용일까? 상대방에게 군대 와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가 되는 거지. 의무.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나와요. 좀 더 법적 효과를 얘기하지만은 의무화. 법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법학에서는 권리하고 의무밖에 없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런 의무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러면 세무상은 어떤 수단을 사용하나? 세금 거둘 때 제일 많이 쓰는 수단이 세금 내시오 하고 조세를 부과하는 거야.
그러면 조세부가 징지 명령의 발부 알고는 뭐냐? 수단은 다 뭐냐? 상대방에게 법적인 의무를 부과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목적을 달성시키게 돼 있거든요. 수단은 가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공통되는 거야. 또 안 온다? 그럼 헌병 보내가 잡아 끌고 가. 안 낸다? 그러면 세금 해가지고 강제 징수해버려. 이거 가만해보니까 공통된 게 많아. 행정적인 공통된 게 많다? 공통된 걸 우리가 일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일반 행정작용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행정조직법도요,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조직법 총칙이 있고 조직법 각칙이 있어요. 조직법 총칙이 있고, 각칙이 있는데, 보통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걸 이제 5편으로 봐요. 요거 6편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강론이라고 보통 이름을 불러요. 학문적 용어도 아니고, 우리가 통칭 또는 속칭입니다. 뭐 논리적인 것도 아니고, 뭐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법학적인 것도 아니고, 일반 행정적으로 뭐냐, 공통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 뭐냐, 총칙이라고 또는 총론이라고 하거든요. 총론이 말이 더 많이 쓰이는 말이죠. 총론을 쓰게 돼요. 그래서 현재 총칙적 규정은 없으니까 총론이라는 말이 더 좋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일반 행정작용법을 우리가 총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4개의 편으로 되어 있어요. 이 4개의 편은 조금 이따가 다시 새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4편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들어왔을 때 처음에 이제 설명하려고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행정법학, 규범, 당위법 또는 법적 효과, 법적 행위 이런 말 자체가 나오는데 이 용어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드디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컴퓨터 켭니다. 컴퓨터 켠다면 뭐합니까? 컴퓨터 원래는 이제 동강 뜨려고 했죠. 근데 딱 보니까 이제 다음 딱 뜹니다. 내가 또 네이버 딱 뜨죠. 그럼 아차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 오늘 웹툰에 오늘 그 다음 오늘의 만화 그거 오늘 미생할 차례인데 말해가지고 이게 또 봅니다. 네, 그러다가 또 미생 보러 가다 보니까 또 뭐 또 연예인 이야기 나오고 또 이번에 뭐 이대호가 또 홈런을 막 왕창 쳐가지고 1등을 하고 막 그 온 또 세상 만사를 다 돌아보다가 우리 한 시간 반쯤 돼가지고 갑자기 좀 피곤한 감을 느끼니까 내가 뭐 하려고 왔더라 생각되죠? 그러면 내가 동강 들어왔지 되는데요. 첫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먼저 컴퓨터를 켭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켜잖아요. 그럼 컴퓨터를 사실은 이제 컴퓨터 끄는데 쉽게 이제 우리가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컴퓨터예요. 있는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버튼이에요. 그럼 여기서 컴퓨터 끈다는 건 뭐냐? 욱 누르는 거죠. 욱. 여기 바로 켜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 끄죠? 요걸 부르면 뭐냐? 행위라고 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행위예요. 근데 이 행위를 왜 할까 이래요. 컴퓨터 왜 이거 꾹 왜 누르지? 물론 여러분들이 아주 어릴 때 기저귀 있잖아요. 축 처진 거 이미 오줌만 2번 싸가지고 이렇게 축 가운데 늘어진 거 그거하고 누를 때는 아무 생각 없어도 누르는 거고 여러분은 지금은 이제 뭐 가끔은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지금은 뭐 그런 수준 아니잖아요. 꾹 켤 때는 뭐냐? 내가 켠다는 의미를 알아요. 그럼 왜 켭니까? 컴퓨터를 켜게 되면 컴퓨터가 켜지는 거지. 그죠? 누르면 켜집니다. 화면이 뜨고 이제 드디어 뭐 띵동땡 하면서 이제 윈도우가 시작되거나 뭐 이래 되겠죠. 그건 뭐냐? 효과예요. 우리가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물론 무심코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의식적으로 하는 인간의 행위는 전부 다 뭐냐? 의도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지나간 여학생 뭐 손수건을 주워준다든지 뭐 하는 또는 차문을 열어준다든지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시커먼 의도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시커먼 게 없어가지고 이때까지 좀 이렇게 혼자서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도가 있는 이런 행위인데 그럼 의도가 이제 만약에 내가 연애 행위를 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연애로 인한 감정의 기쁨을 느끼고 싶은 거죠. 그러면 뭐 그렇잖아요. 공부 행위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공부 효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공부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공부 효과 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법률 행위라는 것도 뭐냐? 법률이란 말은 이제 법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대표하는 말로 밥이란 말 쓰잖아요. 밥이란 말은 그 자체가 쌀을 익힌 음식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하얗게 되거나 또는 특정한 음식도 있지만은 전체의 식사를 얘기할 때도 그냥 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법률이란 말은 두 종류 하나예요. 법의 한 종류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게 법이라는 규범을 전체를 통칭해서
일반적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구분해줘야 돼요. 어떨 때는 이거 통칭으로 이야기하는구나. 이거는 정말로 국회가 만든 제정한 법으로 형식 의미 법률을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구분해줘야 돼요. 그러면 법적 행위해도 되고 더 정확하게는 법적 행위인데 그런 말 잘 안 쓰니까 나중에 공법적, 사법적 이거 쉬워요 아주. 그러면 법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법적 효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법률이 이제 법률 효과. 법률로 갈게요. 법률을 밉시다. 법률 대신에 법적이 됩니다. 그럼 앞에 공자 보면 공법이면 공법 행위, 공법 효과. 사법행위, 사법 효과. 위법행위, 위법 효과. 적법행위, 적법 효과가 나오겠죠. 아무 내용도 아니에요. 상법 행위했다, 상법 효과 발생해요. 행정법 행위했다, 행정법 효과 발생해요. 아무 내용도 없죠. 헌법 행위하게 되면 헌법 효과 발생하겠죠. 아주 쉬워요. 그랬겠네. 법률 행위가 뭐냐? 요 구조 안에서 언어가 나옵니다. 이번에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념은요 동어 반복이에요. 법률 행위가 뭐냐?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행위. 거꾸로 그러면 법적 효과는 뭡니까? 법률 행위가 의도한 효과예요. 그게 아까 전에 너 군대 와라는 것은 뭐야? 군대 와라고 영장 보냈잖아요. 병무청장이. 그러면 금마한테 묻자면은 군대 와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싶은 거야 국가는. 세무상이 세금 조세 부과처분하잖아요. 과세처분하겠죠? 그건 뭐냐? 상대방에게 조세의 납부 의무를 부여시키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그럼 그거 누가 하느냐? 그게 조직법이라고. 그럼 세무상이 근데 세무상이냐? 그럼 세무상은 그럼 국가 간다 그러는데? 그럼 세무상이 간다. 그럼 세무상은 국가하고 어떤 관계 있느냐? 그러면 그 세무상 위에는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에는 또 국세청이 있고 거기도 재무부 장관이 있는데 얘들끼리 또 저들끼리 어떤 관계냐? 그게 조직법인데 우리는 그렇게 자세히 공부 안 해요. 행정법에 당사자 할 때 잠깐 공부를 합니다. 한 절 나와요. 한 절인데 사실은 조직법의 내용과 같이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절이지만 되게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면 뭐 이게 이런 관계가 아니라 법률인데 좋아요. 그러면 다 좋은데 그럼 법률 효과 또는 법적 효과가 뭡니까? 왜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법대로 하자면 딱 쌍그렇게 됩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막 갈 때 있잖아요. 그럼 법대로 하자면은 그래? 뭐 좋다 막 이래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 이거죠. 법의 세계는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 중에서는 사람 자체는 좋겠죠. 그러나 법 자체는 좋은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우리가 많은 전공들이 있겠죠. 근데 뭐 사실은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법학을 전공해가지고 배운 게 도덕질하고 이거밖에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참 저도 사실은 재능이 있었다면 만화가 같은 거 하고 싶어요. 공항에서 내렸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은 직업이 뭡니까? 뭐 검사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 좋겠어요? 속으로 안 좋겠죠. 근데 어느 나라 같은 가지가 직업이 뭡니까? 만화가예요. 그럼 다들 마음이 착 풀리겠죠. 저도 이제 그런 걸 원하는데 글씨를 못했습니다만 법은요 앙과 악마의 학문입니다. 이익을 다투는 거예요. 이익이 오잖아요. 권력을 다투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법률 효과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가 권리 또는 의무예요. 이거 언제 더 자세히 배우냐면 1편 3장 5절에서 권리 의무만 가지고 공부합니다. 근데 그러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저쪽에 4편 들어가게 되면요 행정소송법 나오거든요.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가 처분하고 원고 적격이 나와요. 원고 적격이 뭐냐?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한데 원고 적격이 바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인데 그게 바로 권리예요. 그러면 이 권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또 의무라는 개념도 알아보면 좋은데 권리 의무는 뭐냐면 권리란 건요 물론 학자마다 사람마다 다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옛날에 사회 공부 좀 합니다. 사회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뭐 성선설 누구 성악설 누구 뭐 문장도 안 읽고 그냥 합니다. 뭐 진짜로 그런가? 뭐 이런 얘기도 있죠. 홉서 무조건 성악설 뭐 이래 돼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법학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학문의 결과이기 때문에 학설이 있고 다수설이 있고 판례가 있고 다수설과 판례가 같을 때도 있고 다르게 될 때도 있어요. 자, 그건 뭐냐? 사람의 인식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도대체 이런 학설이 있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나는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나중에 내가 그걸 바꿔치기 하더라도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권리가 뭐냐? 이익이에요. 이익. 근데 이익이 있는데 이익 중에서 어떤 이익이냐면 내가 그 이익을 침해를 당해요. 다른 사람이나 또는 국가로부터 침해 당했을 때 내가 법의 힘을 통해서 법의 힘을 빌려가지고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힘이 바로 뭐냐? 권리예요. 반대만 있어요. 이익은 이익인데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익도 있어요. 그건 반사적 이익이라고 그래요. 또는 사실상의 이익이라고 그래요. 이때 사실 처음 나왔습니다. 법이란 말의 반대가 사실이거든요. 좀 이따 공부합시다. 이게 사실상의 이익이라는 거 있어요. 그럼 의무는 뭐냐? 그러면 너는 얘한테 등기 옮겨줘라.
또 너는 그 물건을 또 줘. 이렇게 되잖아요. 뭐 엄마하고 막 동생하고 동생 나가지고 막 싸우면 이제 장난감 뺏어가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동생 거니까 돌려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태풍이 끄잖아.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태풍이 돌려줘.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막 싫잖아요. 나는 강제당하는 거야. 엄마가 법이야. 뭐 지금까지 법이죠. 그래서 한 집안에 뭐 엄마가 다 법이잖아요. 뭐 아버지가 뭐 다 필요 없잖아요. 엄마가 이제 하라 하면 다 깨갱 하잖아요. 그냥 엄마가 법이니까 돌려줘. 딱 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돌려줘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의무예요. 그리고 우리가 법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법에 의해서 강제되어지는 지위인데, 우리가 사실 이런 개념들은 서양법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비판을 많이 하는 서양 영어 문법식 표현하면 be compelled to 또는 be driven to, 그렇게 강요당하는 지위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바로 그런 것들. 여기서 요 권리의무인데 요거 공부하는 거예요. 나라마다 다 달라. 영미법계 다르고 대륙법계 다르고, 같은 또 그거 같은 대륙에 있더라도 핀란드나 스칸디나비아 제국이 다르고요. 러시아 다르고 중국이 다 달라요. 법계는 다 다르거든요. 다르지만 모든 나라의 법에서의 중심은 뭐냐? 권리 의무예요. 권리 의무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내용을 이루고 있고 누가 어떻게 하면 그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권리 의무가 주어지느냐, 그거 다투고 싸우고 나누고 공부하는 학문이 바로 뭐냐? 행정법학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얘기했어요. 자, 이런 걸 공부할 때 이제 다짜고짜 처음부터 권리 안 들어가니까 이야기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권리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야기할 때 이제 법에 의해 보호라고 하고 비호라고 돼요. 왜? 비호란 말은 뒤에서 이렇게 왜 뭐 암흑 세력 같은 데 보면 뒤에서 비호를 하는 사람, 그거야. 왜냐면 법이 딱 이렇게 버티고 째려보고 있으면 안 싸워. 그냥 이해 이러는 거야. 딱 동생이 뺏었어. 뺏었는데 뒤에가 약간 좀 서늘해. 등이 딱 들어보니까 엄마가 딱 째려보고 있는 거야. 엄마가 줘 소리 안 해도 그냥 니해 이렇게 되는 거야. 엄마가 딱 지켜보고 있으면 안 뺏어가거든. 그래서 비호란 말도 써. 사실은 이게 비호하면은 사실은 보호다 좋아요. 보호되는 이익이야. 이 글자만 봐도 이럽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법률상 이익 또는 법적 보호이익 이런 말 쓰겠죠. 앞으로 권리란 말은 이제 용어에 보면 학설이 거기 나와. 우리 상식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내 상식을 찾아가는 과정이야. 다만 내가 이 상황이나 이 사회나 이 분야를 내가 안 들어봤기 때문에 좀 생소하지.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원하고 갈망했던 소개팅 자리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 때리면 친구한테 온갖 뜸을 다 들이고 있잖아요. 친구를 윽박질러가지고 소개팅 자리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있잖아요. 그 자리 처음 가면은 막 땀에 손에서 땀이 막 비오듯이 해가지고 흥건하게 짓잖아요. 그 정도로 하게 되는데 당연하게 이게 또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법이 뭐냐? 이거죠. 뭐가 법이냐? 그렇지, 법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것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법의 내용을 좀 알면 좋은데, 법이 뭐냐? 불교에서도 다르마 진리를 법이라고 합니다. 재밌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법계가 있고 그 반대가 뭐냐? 색계가 있죠. 그래서 공적 시색 또는 공적 시공, 색적 시색, 색적 시공 또 색적 시색 이렇게 말씀하는데, 색이 뭐냐? 현상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죠. 이 세계는 두 개의 세계가 있어요. 이제 법의 세계는 왜 이제 법학이 왜 있잖아요. 다른 학문하고 다르냐면, 학문들은 방법론이 똑같아요. 하다못해 자연과학의 물리학이잖아요. 또 천체 물리학. 저는 이제 이렇게 어제 친구들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강원도에 우리 집에서 다 만나가지고 했는데, 친구들 와가지고 이제 천체 망원경까지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이제 별자리냐는데 토성을 봤어요, 정말로. 이 고리가 있더라고요. 고리가 상당히 이쁘게 나와요. 토성도 있고, 달도 이렇게 꼼보딱지 나오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 대단한 친구야, 마라톤 하죠. 농악하죠. 장구 또 잘 쳐요. 장구 아주 잘 쳐요. 기타도 잘 치고, 그 다음에 물리하죠. 또 천부경, 또 그쪽에 또 심취해가 있어요. 아주 그런 친구인데, 재밌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천체 물리학이나 정치학이나 다 똑같아요. 있는 그대로예요. 행정학도 마찬가지. 행정법 말고 그냥 그렇더라 이거야.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물리 현상이 그렇더라. 러드포드가 원자가 이렇더라. 우리가 플레밍의 연소 법칙 지가 만들었어요. 전류가 이렇게 가야 된다. 지가 만드는 거 아니고 그렇더라 이거잖아요. 대부분의 학문들은 다 그렇더라예요. 사회학, 우리가 전혀 반대인 사회학의 사회학에 보면 마가레트 미드가 사모아 섬에 가니까 거기는 청소년 문제가 없더라. 왜? 아이와 어른을 구별하지 않아.
애들은 가라 이거 없어. 성행이 다 노출돼 있어. 그게 성범죄가 없어. 별로 성행이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별로 흥미로워하지 않아. 그렇더라 이거지. 호지가 스웨덴의 사회학자, 여성 사회학자인 호지가 라다카에 가보니까 그게 우리 인류가 희구하는 삶의 형태가 존재하더라. 오래된 미래.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우리 서양 사회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 인간 소외 문제가 거기서는 가족 간의 모든 유대가 있잖아요. 따뜻하게 이어지는 그런 사회가 존재하고 생태계가 완벽하게 있잖아요. 재순환되는 구조가 있더라 이거지. 물론 많이 파괴됐지만 지금은. 그렇더라 이거지. 사회학, 행정학, 정치학. 정치학도 보면은 우리가 깅그리치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힘을 다시 실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취하더라 이거지. 또 예를 들면 많은 군주들이 백성들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이런 수단을 사용하더라 이거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 세 개의 대부분의 학문은 우리가 과학이라고 할 때는요 대체는 뭐냐, 뭐뭐 하더라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을 다시요. 있는 그대로의 세계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있습니다. 다 세 개까지 다 쓸게요.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행정법학 시험에 나오는 게 있어요. 행정법학이 있어요. 자, 집이 있는데요. 집이 이렇게 있어요. 밑에 이제 기초가 있고요. 밑에 토대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밑에 이렇게 배관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이제 수도꼭지 나와 이렇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주로 시험 문제 여기서 나와요. 요거 조금 건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건드려요. 요 밑에 요 건드리고. 또 요 밑에 좀 건들 때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뭘 가르치냐면은 요것만 가르쳐요. 이 밑에 이거 토대 안 가르쳐요. 왜냐면 그거 바쁘거든요. 지금 다 가르쳐주면 싫어해야 돼요. 아, 닥치고 선생님 뭐 외우면 되는데요. 그럼 그거 해가지고 뭐 이거 하면 되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구조는 안 보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지금 뭐, 이제 다시 또 요새 와서 또 유명해진 행정법 선생님 보면은 방법이 뭐냐. 전체 그림 안 보이죠? 요것만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것만 딱 설명해 줘. 되게 좋아져야 돼. 왜? 단순하고. 이해가 쉽거든. 선생님 되게 쉽게 얘기한다. 그런데 보니까 요 선생님은 요것만 딱 가르쳐주고, 요것만 딱 가르쳐주고, 부분만 가르쳐주니까, 되게 좋은 거야. 좋은데 나중에 보니까 다 가르쳤네, 뭐. 이것도 있고 다 있고. 또 이 선생님한테 요것도 가르쳐줘, 이렇게. 요것만. 근데 전혀 연기를 안 시켜주는 거야. 연기되면 애들이 다, 싫어요, 이거야. 됐거든요. 가지고 닥치고 있어야 하여튼 간에 내가 뭐 외울 거면 그만 얘기죠. 답 나오는 거 얘기죠. 시험 나올 거면 얘기죠. 시험 나오는 거 요것만 나와. 근데 이걸 모르면 안 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은 그래서 인기 없어. 근데 뭐 잘난 척 하려고 하나? 전혀 그건 아니야. 있는 그대로 세계거든요. 있는 그대로 비의 세계입니다. 자인동사 또는 비동사의 세계인데요. 있는 그대로 동사, 영어처럼 비동사의 세계, 자인동사의 세계입니다. 우리 let it be란 말 할 때 그냥 냅둬요. 내 있는 그대로 좀 받아주세요. 이번에 구주님이라는 그 유명한 아주 도인이 한 분 계십니다. 좋은 의미에서 도인. 뭐 신학, 뭐 불교 이게 통달하는 분은 계셨는데 나한테 물어봐요. 네가 생각하는 행복이 뭐냐? 이렇게 묻더라고.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만났는데 네가 추구하는 게 뭔데? 뭘 원하는데?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난 내 대답은 이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지금 이 상황이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상태고 최고의 베스트고 가장 행복한 상태라는 걸 내가 스스로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아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내가 좋겠다. 현재는 그 정도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그런 거예요. 제가 원하는 그건데 있는 그대로 자식하고 아버지가 너 왜 공부 못하니? 아니고 야 이 자식아 너는 왜 이렇게 건강하니? 다른 집 애들은 아픈데 왜 이렇게 건강하니? 너 왜 이렇게 오락 좋아하니?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좋다는 말이에요. 왜 너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죠? 있는 그대로 세계 있어요. 근데 뭐냐? 이거 뭐냐? 공부해야 되는데 이랬어요. 이제 둘째가 있는데 애기가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도시에 살아요. 중학생인데 시험을 이제 전체 이제 시에서 중학교 시험 쳤는데 뭐 400점 만점에 뭐 398점 나왔는가 봐. 전체 가르쳤는데 그게 전체 도시에서는 뭐냐? 한 개 틀리니까 과학이 한 개 틀렸나 봐. 그러니까 10등 정도 됐나 봐. 잘한 거잖아 내가 생각할 때는. 훌륭하다고. 잘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동생이 이제 안부전화 매일 하잖아요. 매일 할 때 이제 할 얘기 없으니까 그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아니라. 그래서 이래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듣고 나서 과학을 왜 그렇게 못하노?
참, 우리는 이제 사실은 지금은 이제 웃어요. 지금 웃는데, 클 때는 참, 힘들었어요. 참, 형제들이 좀 힘들었는데, 그렇죠. 이게 아버지는 틀린 거 이해를 잘 못해요. 자기가 안 틀려봤으니까. 이런 거죠. 이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항상 100점 맞은 생각이에요. 우리 아버지 저쪽에 운전면허 시험도 100점. 그런 문제, 약간 정신적으로 좀 문제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있어야 될 세계를 얘기해요. 이게 참 사람 피곤해요. 제가 싫어하는 이야기는 옛날에 정말로 광고 중에서 저주한 광고가 must have. must도 기분 나쁜데 have가 더 기분 나빠요,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있어야 될 세계. 이게 뭐냐? 우리가 영어로 치면 must에 가까워. 사실은 이제 원래 독일에서는 졸렌 조동사인데 졸렌 조동사에 가까운 게 원래 슈더인데 영어권으로 오면서 슈더는 부드럽게 돼버렸어요. 약간 이제 나라마다 좀 문제되는데 원래는 슈더의 세계예요. 졸렌 조동사, do just 할 때 졸렌 조동사인데 있어야 될 세계예요. 이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있어야 될 세계가 뭐냐? 사람을 살해하지 않아야 돼요.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약속은 지켜져야 돼요. 배신 없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될 세계야. 근데 있는 그대로 세계는 뭐냐? 도둑놈, 도적놈, 간음, 살인, 강간 다 있어. 요 세계에 갈등이 있어. 그러면 있는 그대로 세계를 보고 뭐냐? 이걸 보고 현상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현실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을 동원한 거죠. 그러나 법학에서는 사실이라는 말을 꼭 많이 써요. 꼭 이게 다른 아닌데 똑같은 뜻인데 이제 용어를 많이 쓰는 것 뿐이에요. 사실의 세계죠. 요 사실을 우리는 뭐냐면 존재라고 돼요. 같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학문을 뭐냐? 존재과학이라고 돼요. 우리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존재과학이에요. 그렇더라 이거야. 거부론서는 이렇고 신공공에서는 이런 분야를 보이더라. 왜? 시민사회가 이런 행동을 보이니까 정부도 한계를 느껴가지고 이렇게 가더라.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존재과학이에요. 그러나 법학에서 우리가 보통 국사도 마찬가지로 문영왕릉을 열어보니까 거기서 유리병이 나오고 어느 나라 게 나오더라 이거지. 나와야 된다가 어디 있어요. 몰랐지. 그냥 열어보니까 그렇네 이거지. 그리고 예를 들면은요 만약에 서봉청은 어디에 있더라 이거지. 그렇더라 이거지. 그게 뭐 해야 된다가 어디 있어요. 전봉준이가 요리 올라가야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안 하고 전봉준이가 올라가는 코스 이렇게 잡아가지고 개작살 났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더라 이거죠. 있는 그대로 세계인데 이걸 뭐냐? 있어야 될 세계를 우리는 당위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안 된다. 누가 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보면은 물리학에서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막 외웁니다. 막 손에 써가지고 외우지만은 그거는 뭐야? 나 잘 모르잖아요.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래서 설명해줘 선생님. 플레밍 왼손 법칙 전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냐? 설명해가지만은 사람을 살해서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그랬을 때 진짜 또라이 알고는요. 왜 사람 죽이면 안 되는데 이런 놈 잘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설명이 필요 없는 거야. 그게 마땅히 그래야 된다. 이 마땅당자에다가 뭐뭐 하다를 위라고 하잖아. 우리가 무위자연설 할 때 그 위.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위, 서는 것도 위인데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당연을 우리가 뭐냐? 그럼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에 뭐뭐 해야 된다. 사람을 살해서 안 된다. 살인하지 않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 간음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 할 때 뭐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뭐냐? 우리가 당위라고 하고 그걸 보고 규범이라고 표현해요. 하거나 하지 않아야 되는 세계를 우리가 규범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 그래서 규범인데 이 규범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규범인데 규범의 종류 두 가지가 있어요. 뭐뭐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그러면 강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만약에 끼어들게 했다.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오늘 하면 안 좋죠. 도덕적으로는. 그래서 규범 중에서 국가가 있잖아요. 공권력으로 강제가 하는 것도 있어요. 강제하는 것도 있고 강제하지 않는 게 있어요.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서 행정벌이나 행정 강제를 동원하더라도 징역을 취하거나 사형을 취하더라도 못하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강제하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그런 규범을 강제하는 규범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걸 보고 법이라고 해요. 그럼 강제되지 않는 규범이 바로 뭐냐?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규범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에도 종교규범도 있겠죠? 도덕규범, 윤리규범, 종교규범인데 종교규범 중에서는 법규범하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이런데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세계를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칸트가 한 얘기가 뭐냐면 있어야 될 세계 공부하는 방법하고 있는 그대로 세계를 공부하는 방법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그 순수 방법 나이죠. 나중에 거기서 따온 게 나중에 한스 켈젠이 이제 순수부학을 창시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는 뭐 뒤에 쓸데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요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있어야 될 세계가 있는데 그러면 행정을 할 때 우리가 조세를 거두고 또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사회보장 급여를 지급하고 할 때도 잘못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았겠죠. 그걸 보고 행정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좀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행정법원이라는 것은 행정작용이 이때까지 국민을 많이 해코지했거든요. 또 해코지할 가능성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연구하는 것은 또 공부하는 것은 내가 행정을 똑바로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내가 구제를 받는 방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부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실 이때까지 이 세계 안에 있었는데 몰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되기 위해서 공부 이제 억지로 하려고 앉아 있는 거지만은 꽤 괜찮은 학문이니까 좀 그냥 한번 들어보는 거죠. 들어보고 한번 친해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 시간이 이제 제 1절이었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2절 들어가서 행정이 뭐냐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 행정이 뭐냐는 얘기를 하기 전에 또 뭐냐 행정에 대해서 그럼 행정이란 말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게 이제 권력 군립인데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담게 되는데 오늘 좀 이따 제가 을개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냐는 그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내용을 말씀드리지만은 또 그때마다 지금 가는 그 로드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을개 즉 숲도 보여주면서 다시 또 나무도 가고 또 다시 숲 보여주면서 나무도 가고 또 나무 보다가 다시 숲 보고 또 어떨 때는 한번 크게 올라가지고 인공위성 내려다 보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나갈 거예요. 그런데 뭐 숲 보다가 나무 볼 때는 또 이 나무 보다가 저 나무 보다 할 때는 정신없죠. 근데 뭐 나무 똑같은 나무 또 보여주겠어요? 그럼 오늘 이 나무 봅시다. 또 내일은 저 나무 봅시다. 이러다 보니까 이놈은 뭐 내가 나무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 뭐 내가 배운 거 아무 도움도 안 되네. 뭐 좀 아는 척 하고 싶어도 안 나오죠. 왜? 끝날 때까지 똑같은 거 안 나와요. 똑같은 걸 왜 또 책에 넣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힘드는데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앉아있으면 됩니다. 앉아있으면은 시간 가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